이렇게 2분기 연속 안 좋게 나온 거는 우리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지표는 미국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5월 16일 어제 발표가 됐죠. 22시 30분. 예측치 0.8인데 실제 0.4. 월가 예상치보다 절반에 해당하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번 주 코인이슈가 말씀드렸던 이번 주는 어떤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주는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였죠? 이번 주 소매 판매, 소매 지표 중요하다.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되고 어제 어디 발표됐었다? 홈디포. 우리 가구,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요런 고가의 제품들도 있고 소비자들이 쓰는 이제 그런 제품들 판매하는 홈디포, 가정용품들 이런 것들. 그리고 내일, 오늘이다. 오늘 월마트, 타깃. 얘네들이 보통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입니다. 소매 판매 지표까지 대형 유통업체들의 그 실적 발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소매 시즌이다. 소비 지표. 미국인들이 소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고가의 상품들을 얼마나 많이 줄여나가고 있고 뭐 소비 이런 뭐라 그럴까 소비율이 뭐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월가 예상치에 비하면 절반의 웃도는 지표라서 별로 좋지 않은데 전월 대비 4월 14일 전월에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지금 0.4라는 건 전월 대비 회복을 했다. 회복을 했다. 미국 사람들 소비 심리 아직 안 꺾였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소비는 꺾이지 않았다. 심리까지는 아니지만 소비는 꺾이지 않았다. 코스트코, 월마트 가면 사람들 항상 바글바글. 자, 근데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했고 우리 미국 증시는 빠진 이유. 자, 그것까지 이따가 한번 갈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자, 바이든 미국 의회 부채 한도 협상 합의 없이 종료. 어제 우리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형님이랑 바이든 형님이랑 다시 한번 이제 2차 만남을 가졌어. 그때보다는 조금 더 웃고 막 이렇게 눈치 보고 있고 또 우리 해리스 부통령 또 우리 누님이 또 옆에 와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또 얘기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웃고 있고 카메라 의시하고 근데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별다른 얘기는 없었다는 거. 그래서 잘 안 되기도 했고 지금 이번 주에 G7 정상회의 참석도 스케줄까지 있어서 여기 호주를 들리지 않는다 그랬나? 하여튼 빠르게 와서 다시 한번 우리 미국이 더 중요하니까 디폴트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다. 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면서 야, 호주고 G7 방문 요거 회의보다 더 우선순위가 미국 디폴트구나. 얘네 이전처럼 했던 것처럼 협상되겠구나. 시장은 어떻게 보면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1시간가량 회동을 했고 지난 분위기보다는 화기애애했다. 솔직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서로 오고 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또 이제 언론 폴로회를 해 또. 메카시 하원 의장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는 협상을 할 이렇게 의지가 되어 있고 얘기가 지금 하고 싶은데 백악관 얘네들이 디폴트를 원하는 것 같더라. 미국이 무너지고 달러가 무너지고 하는 걸 원하는 것 같더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왜? 진짜 이렇게 디폴트 돼가지고 결렬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공화당은. 우리 박성현님 디폴트는 안 오겠죠?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이 대답 한번 해주세요. 디폴트 올까 안 올까? 우리 배우신 분들 미국 디폴트 오나요 안 오나요? 우리 배운 거. 공화당 입장에서도 내년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요거 만약에 민주당이 디폴트가 결렬이 됐어. 질질 끌었어. 미국 증시가 막 흔들리고 달러가 막 흔들리고 그러면 누구 탓으로 가요? 공화당 탓으로 갑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공격은? 민주당 내려깎기. 민주당 내려깎기. 그래서 얼마 전에 제니 옐런 누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어차피 매년 이렇게 악재들로 인해 가지고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거면 없애자. 부채한도 없애자. 이거 뭐 필요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이게 실제로 결렬이 되고 뭐 합의가 되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요 이슈 때문이라도 우리 시장이 상방을 지금 막고 있다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리고, 자, 부채 한도 협상 멀어지나 원달러 환율 1340원 연고점 돌파.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계속해서 연기되고 지진부진 되는 거에 따라서 누가 가장 지금 힘들어요? 가장 힘든 국가 중에 하나. 한국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야. 참 우리 한국이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뭐라 그럴까, 예전 같았으면은 뭐 중국도 아니었고 뭐 미국 달러에만, 달러도 아니었지, 더 오래전에 가면은 달러가 뭐야, 이런 다른 국가들 통화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달러 떨어지면은 또 우리 한국에 또 영향받고 또 위안화 또 신경 써야 되지, 여기저기 눈치 보여야 될 그 국가들 환율들 통화들 화폐들 너무 많아. 미국이 막 흔들리고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니까 어떻게 돼요? 1340원 연고점 돌파,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빠지는 겁니다. 또 우리만의 문제점도 있고, 요거 우리 원달러 환율. 자, 환율이 흔들리고 그러면 작년에 뭐가 왔었던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본 증시 복귀한 외국인 투자자들 1990년도 이후에 최고치 추가 상승 여력. 자, 지금 미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막 흔들리고 이렇게 되니까 누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코인이슈 방송,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 작년에 요거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배웠던 거. 일본, 엔화 각광을 받고 있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봐라, 지금 워렌 버핏이 일본 증시 투자하고 있지 않냐. 전 세계 해외 투자자들이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다? 일본. 작년에 유튜브나 영상들 보면은 일본 망한다, 엔화 일본 흔들린다, 무너질 거다, 이런 영상들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일본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얘네 안 무너진다, 엔화 사놓으면 나중에 괜찮을 거다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하시죠? 지금 보시면 일본 토픽스 지수가 고점을 넘었습니다. 2021년도 9월달 이후에 최고점이라 그래요. 일본 증시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쏠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 저렴한 금리 때문에 부동산 투자며 일본 증시 투자며 좋다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미국에 투자할 거 일본에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더 좋다. 이래서 환율이 중요한 겁니다. 일본 증시에 지금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일본인들이 지금 무슨 열풍이다? 일본인들? 배 아프네요. 부동산 열풍이다. 대출받아서 집 사는 부동산 론이 지금 급격하게 뜨고 있다. CF 방송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거. 당연히 지금 달러가 막 흔들리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미국이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달러 다음 안전자산으로 우리 각광받고 있는 취급되는 통화 엔화죠. 엔화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엔화 관련된 뭐 자산들, 상품들, 주식들 자금이 몰린다는 겁니다. 자, 교통카드 할인의 전국 발칵, 고물가의 탈원전, 독일 심상치 않다. 최근에 우리 유럽 국가들, 어떻게 보면 독일의 경제 성장률의 핵, 유럽 경기를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게 독일이죠. 근데 독일이 이번 연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막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물가 떨어진다, 막 괜찮았어. 소비도 막 증가하고. 근데 최근에 발표된 건 독일의 경제 성장률. 자, 상반기 우리 2021년 1분기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뚝 떨어졌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독일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 독일이 안 좋다는 건, 독일이 안 좋다는 건 유럽 전체가 대체적으로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럽 국가의 뭐 기초 체력, 경기 체력을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과 얘네 국가의
국채금리, 스프레드 간격 차이를 보셔야 된다. 얘네가 누굴까? 독일과 누구? 10년물 국채금리 독일 거랑 누구? 이탈리아. 이탈리아. 얘네들 격차 금리가 계속해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누가 안 좋다? 유럽이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온다는 건 프랑스, 나머지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이런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좋을 수가 없다. 좋지 않다. 어떻게 보면 EU에서 미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독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도 다시 한번 물가가 한 차례 이렇게 튀어오르고 산업생산 3.4 경기 침체 우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경제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그냥 다 떠나서 일본이 싫고 중국이 싫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다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개의 국가가 무너져. 물론 이런 작은 거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애들이 무너지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한국, 독일, 중국, 미국 이런 애들이 한 국가가 안 좋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도 좋을 수는 없다. 좋을 수는 없다. 글로벌 국가들이 우리가 좀 GDP 20위 안에권 드는 이제 이런 국가들이 견인하는 이런 국가들이 좀 좋지 않다 그러면 이게 타고 좋지 않습니다. 왜? 다 중국과 미국과 수입과 수출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랑 나는 거래를 해, 교환을 해. 근데 얘가 좋지가 않아. 그럼 얘도 당연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일정 한번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정 한번 가겠습니다. 자, 5월 17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되고 그날 21시 30분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됩니다. 내일이죠. 제일 중요하다는 거 고용지표. 그리고 26일날 근원개인 소비지출 PCE 발표되고 6월 2일날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되고 15일날 유로존 금리 결정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6월달에 FOMC 많이들 기다리실 건데 이제 그때 근처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리 인상은 안 나올 겁니다. 금리 인상은 이제 5월로 마지막으로 가는 거고 6월달 포커스가 뭐냐면 뭘까? 포커스가 6월달 금리를 앞으로 더 올릴 건지 아니면 동결일 건지 그리고 금리 인하 힌트가 나오는지 멘트가 중요합니다. 물론 매해 FOMC 멘트가 항상 중요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게 6월달이다. 더 중요한 게 6월달.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지켜보시면 되고 자, 이번 주 중요한 지표들 중에 하나 실적 발표 이제 마지막 막바지 들어갑니다. 홈디포 어제 발표했고 매출 월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4.2%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홈디포 우리 미국에 거주하신 분들은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그래서 목재 가격이 하락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지금 소비의 이제 패턴이 좀 바뀌었는데 이번 연도 상반기 물론 작년부터 요거는 이제 진행이 돼 왔지만 미국인들 소비 패턴이 어떻게 됐죠? 예를 들어서 내가 프링글스를 먹으려 그래. 감자칩을. 근데 프링글스 메이커니까 프링글스 말고 뭘로 바꾼다? 크리스 중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프링글스가 아닌 노 브랜드 그냥 감자칩. 이것도 너무 비싸. 아니면 집에서 그냥 감자 튀겨 먹어. 근데 그게 더 비싸겠다. 비싼 상품에서 어떻게 해요? 실용적인 금액을 줄이는 가성비가 더 좋은
햄버거도 맥도날드 거 먹다가 노브랜드 거 먹어. 그러다 보니까 또 집 앞에 있는 동네 이런 빵 이런 거 먹어. 거기다 이제 피자빵으로 들어가. 그런 식으로 가성비를 따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소비의 패턴이 지금 소비 몰려있는 요게 시장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고가 제품들 구매율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홈디포에서. 그리고 목재 가격도 하락했고,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고, 이렇게 2분기 연속 안 좋게 나온 거는 우리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미국인들 지갑 상황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지표, 소매 판매 지표.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지만 월가 예상치에는 못 미치는 발표했다. 지표를.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지표입니다. 좋은 지표로 발표를 했고, 음식 서비스나 자동차, 그리고 뭐 건축, 주유소, 이런 변동성이 큰 소매 판매를 제외한 이런 나머지 지표들도 증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연초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아직 미국인들의 소비는 줄어들지 않았다. 소비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소비는 아직 줄어들지 않았지만 소비의 증가세는 어떻게 됐을까? 소비의 증가세. 소비의 증가세는 확연히 둔화되고 있다. 그럼 소비도 앞으로 이대로 쭉 가면 빠질 거다. 빠질 거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죠? 소비며 뭐며 이것저것. 홈디포는 물론 안 좋게 나왔지만, 소매 판매 지표 0.4%, 경기 침체 우려에도 반등,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 시장은, 금리 시장 어떻게 될까? 금리가 올라가겠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자, 금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우리 기술주들, 구글, 아마존, 뭐 테슬라, 메타, 이런 애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이 깔렸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상승이 나왔고, 생각보다 괜찮은 경제지표로 인해서 시장을 덜 빠졌다. 더 빠질 거 끌어올려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엔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리스크 때문에 엔화 괜찮았다. 일본 증시 외국인들 몰렸다. 토픽스 지수 9월 이후 2021년도 9월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5월달은 사실 중요한 지표는 없어요. 중요한 지표라고 해봤자 뭐 18일날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요거 고용지표, 그리고 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요런 것들, 소비 지표 요런 것들 중요하고, 요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아직 소비는 꺾이지 않았다. 대신 소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 이후로 갔을 땐 소비 지표까지 같이 꺾일 거다. 우리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상방은 막혀있고 불안정한 장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